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졸리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졸리죠. 힘들고, 그죠? 그런 분들이 다 작년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네, 선택하세요. 자, 집중력을 갖고 항상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제 물건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을 정해놨으니까 법률이 정한 이런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라 이거예요. 취득. 가만히 있으면 취득세 없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는 법률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취득세에서 취득은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지, 특별히 몇 가지 정해진 취득만을 취득세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취득은 원인이 합법적인 취득도 있지만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적인 취득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합법적인 취득세만 취득세를 내고 탈법적인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안 낸다면 세금 매기는 데 부담에 대한 공평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일체의 모든 취득을 다 취득세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의 모든 취득은 새로이 취득하는 신규 취득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세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확장 취득도 취득세를 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확장 취득이라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느낌이 좀 싸해요. 확장은 다른 게 아니고요. 1층짜리 건물을 취득해서 취득세 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층짜리 건물을 취득해서 취득세 낸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 다시 1층짜리 취득해서 취득세 낸 자가 9개 층을 증축을 했다면, 무슨 축? 증축했다면 그 구조물이 한 번 취득세 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축된 9개 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증가분도 취득세 일부 또 과세를 해줘야 10층 구조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가 공평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확장적 취득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서 시간에 배우겠지만 지배권 취득도 취득세를 내게 한다. 지배권 취득. 이 지배권 취득은 우리가 직접 취득이 아니라 간접 취득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 취득. 그러니까 간접 취득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법인이 있다.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나와 우리 가족들이 절반을 초과하여 주식을 갖게 되면 그 법인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결정을 지배를 해버려요. 그럼 법인을 지배하게 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를 갖다 우리는 과점주주를 하는데, 이 과점주주가 자기 자의의 뜻에 따라서 법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 막 사용수익 다 할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주식이라는 무승권을 갖는, 지배권을 갖는 간접적 취득도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과점주주 취득이라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서 할 때 할 것이고, 일단 우리가 신규나 확장적 취득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체의 모든 취득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취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득세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취득의 모양새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성을 갖게 돼요. 그럼 같은 물건을 사놓고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이거, 세율이. 그러면 취득세에서 바로 취득의 행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취득의 행태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억지로 나눠본다면 가장 일반적인 취득이 있고, 일반적 취득.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세법에만 취득으로 인정하는
간주 취득이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일상생활에서는 취득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취득이나 진배 없다. 이 또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바로 간주성 취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취득은 우리가 전부 다 아시는 것들, 많이 있는,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적 취득에는 제일 먼저 첫째가 남의 것을 인수받아서 신규로 갖게 되는 것. 이걸 갖다가 남의 것을 인수받는다. 이것을 뭐다 그랬어요? 승계 취득이다. 다시 무슨 취득이요? 승계 취득도 있고. 그러면 승계 취득도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원시 취득이 있어요.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 이 원시 취득은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물건을 창설하는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원시 취득 가장 대표적인 거. 원시 취득은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땅을 만든다든가 간척 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각종 건물을 짓는 거, 건축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되면 원시 취득으로서 무슨 세를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럼 건축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이거 아주 종류가. 이거 원래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공법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건축하게 되면 땅에다가 없는 건축물을 새로 만든다. 무슨 축? 신축. 또 있던 건물을 동일한 규모로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뭐예요? 재축. 그 다음에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고쳐 짓는다. 뭐예요? 개축. 다시 뭐예요? 개축. 있는 구조물의 건축물의 바로 면적을 늘린다. 뭐예요? 증축. 이런 축들, 이런 것들이 바로 건축 행위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건축이나 매립을 했을 때는 세금 부담이요, 취득 물건의 가액에서 2.8% 취득세를 내야 돼, 기본이.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취득세 내고 싶다. 원시 취득자 취득세는 2.8%가 기본이라면 10억에 2.8% 하면 금액이 얼마? 2억 8천만 원 나와요. 취득세가 얼마? 아니요, 공 하나 더 넣었다고 뭐 그렇게 공 하나 빼 2,8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제 감 잡으셨죠? 그렇게 해서 건축비 가지고 10억이면 2,800 정도 취득세가 나온다. 그런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승계 취득이 문제예요. 남의 걸 인수받는 거. 이 승계 취득은요, 첫째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대가를 주고 승계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유상승계라고 그래요. 무슨 승계요? 유상승계.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간주한다면은 유상승계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유상승계 취득은 기본이 4% 세금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뭐 주택은 뭐 금액에 따라 달리해라. 또 농지는 조금 더해줘라. 이런 예외가 있지만은 예외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원칙이 유상승계는 취득세가 4%씩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상가를 돈 주고 샀다. 1억짜리다.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 계산합시다. 얼마? 400. 10억짜리 사면 4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상승계할 때는 기본적인 4%가 돼요. 그러면 유상승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라든가 교환하는 것들, 교환도 4%가 기본이에요. 교환하는 거. 그러면 내 땅을 주고 저 임야를 받아왔다. 그러면 임야 취득자는 역시 뭐예요? 4% 내달라. 교환도 유상승계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교환에 이어서 그 다음에 대물변제. 다시 무슨 변제? 대물변제라는 게 있어요. 대물변제. 이 대물변제는 뭐냐? 빚 대신에 부동산 받아온 거예요. 빚 대신에. 그럼 앞에 여기 한번 보시고 우리 형제. 모든 게 형제 닮았어요. 맞죠? 누가 봐도 형제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거 크고, 그다음 목 짧고, 그 다음에 바로 근육이 밑으로 전부 다 내려가 있고, 그거는 형제지 뭐, 형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봐요. 내가 이 형제한테 10억을 빌려줬다. 돈 달라 했다. 안 줘. 그래서 내놔. 그랬더니 돈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저 땅 가져가라. 그래서 빚을 뭐 해주고 빚을 까다니. 언어 좀 잘 씁시다. 깐다. 괜찮은데 보니까.
그럼 빚을 까주고 부동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 유상승계의 일종이에요. 이런 걸 대물변제라 그래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대물변제는요,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10억을 주기로 하고 이혼에 합의했다면 나중에 돈을 안 주길래 남편이 부동산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역시 대물변제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유상거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상거래한 대물변제도 취득세를 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바로 취득세에서 매매인데 연부취득은, 다시 한번 무슨 취득? 연부취득은 취득의 행태를 구분을 해버려요. 왜 구분하느냐, 원래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는 총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10억 가지고 잔금 치른 다음에 10억 가지고 한방과세를 해야 되걸랑. 그런데 연부취득은 달라요. 연부취득은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니까 잔금 치른 다음에 한꺼번에 취득세를 내면은 납세문자들이 부담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연부취득은 연부금을 줄 때마다 나눔 과세를 위해서, 무슨 과세? 나누어서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연부취득이라는 말을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연부는 약정 기간이 2년 이상을 기본 조건으로 해요. 그러면 1년, 2년이 안 되면 다 그냥 일반 매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이상 약정으로 해서 대금을 갖다가 분할 지급하는 거예요. 분할 지급. 그럼 분할 지급하게 되면 취득세도 분할해서 줄 때마다 취득세를 과세하자, 그런 뜻으로 연부취득의 개념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것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100억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계약 시점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20억을 주고 남은 금액은 하나, 둘, 셋, 네 번에 나눠서 20억씩 20억, 20억. 그 다음에 20억 주고 나중에 잔금 지급 이후에 뭐 등기를 하든가 하겠지요. 이런 식의 조건부로 취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는 원래 100억에 대한 전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세를 계산해야 맞죠, 이게. 하지만 연부취득은 분할과세를 해주자. 분할과세를 해주자. 그럼 어떻게? 계약 보증금을 지급할 때 요 20억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것이 일반 부동산이라면 유상승계니까 4%라면 4, 2, 8 얼마? 8천 내게 하고 취득세를. 여기서 8천 내게 하고 또 여기서 줄 때 얼마 내게 하고 8천. 여기서 8천 계속 쓸까요? 안 돼요. 계속 쓸래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취득세를 내게 하게끔,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나눔 과세하자 그래서 연부취득은 바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부취득은 취득세 부과의 기준을 잔금 치른 다음이다, 아니면 매회 연부금 줄 때마다 한다. 매회 연부금 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게 연부취득이죠. 그래서 이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상승계가 있습니다. 무상승계. 이 무상승계는 대가를 주고 안 주고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대가 없이. 그럼 이렇게 무상승계를 하게 되면은 원인이 뭐냐에 따라 또 나눠봐야 돼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럼 첫째, 무상승계하면은 그 원인 자체가 증여 받을 수도 있어요. 증여. 그러면 증여를 원인으로 무상승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금은 3.5% 내야 돼, 취득세가. 그럼 증여세는 변론하고 취득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만. 그러면 취득세는 3.5%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면 일단의 취득세는 기본이 얼마가 나오고 3억 5천의 취득세. 그 다음에 또 증여 재산은 바로 날로 드신 거예요? 아니면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가 또 날로 드신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야 안 해? 안 하죠. 날로 드신 대가로 무슨 세 내달라? 증여세. 이 증여세는 대충 한 40억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놀랄 거 없어요. 우린 받을 일도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생각하라고. 뭘 그걸 놀래요, 40억에. 그냥 논리상 배우는 좀 큰 문제 없잖아요.
당장 10만 원도 증여받을 것도 없는데 어쩌자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내게 되고 증여세를 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상승계하면 또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상속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상속. 이 상속은 또 돌아가시면 이 재산 주겠다라고 약속된 유증도 똑같이 상속이라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증과 상속의 경우는 세금이 2.8%가 취득세예요. 그럼 한번 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8%다. 그럼 2.8%의 취득세를 낸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의 부동산을 100억짜리 땅을 물려준 거야. 100억. 이 정도면 이제 돌아가실 만도 하지. 100억 정도면. 그럼 100억 가지고 바로 2.8%니까 취득세는 대충 얼마가 나오고 2억 8천 나올 것이고 2억 8천. 그 다음에 또 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이것도 역시 날로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날로 드셨지. 그러면 무슨 세를 내라? 상속세 내라. 그러면 상속세는 얘도 대충 한 얼마? 40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는 삶과 죽음의 차이지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이 같기 때문에 세액이 거의 차이 나지 않고 경미한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도 무상승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상승계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것도 무상승계예요. 이혼 시, 다시 뭐 할 때? 이혼 시 재산 분할. 다시 무슨 분할? 재산 분할. 제가 여기서 위자료라 그랬어요? 재산 분할이라 그랬어요?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부부 관계에서만 나타나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재산 분할 이건 아니고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는 한번 잘 보세요. 부부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로 하고 위자료라는 대물 변제는 별개고 이제 남편 부동산이 100억 정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요 100억이 결혼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이라면 부부관계가 이혼할 때는 명의자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모을 때까지 기여도가 있다고. 무슨 도? 그렇지. 그럼 남편이 부동산 100억 벌 때까지 부인은 뭘 기여했을까? 밥하고 빨래하고 내조했다. 그냥 내조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걸 다 쓰면 뭐예요? 간장 담고 배추 치고 다 해야 되겠네. 내조 역할이 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산의 형성 과정의 부부 재산은 하나의 등기상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의 공동 재산이라고 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결과가 혼인이 종결이 됐으면 혼인 관계가 끝났으면 이제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 청구. 그럼 재산 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합의를 해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모든 재산의 분할은 소유자 간에 뭐다? 합의해.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법으로 가야지. 그 법으로 간다는 게 소송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럼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해서 30억을 부동산을 주기로 하고 이혼에 협의하고 이제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재산 분할 청구에서 30억을 부인이 취득을 했다면 이 부인이 취득한 이 30억은 무상승계예요? 아니에요?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형식은 무상승계잖아요. 맞죠? 무상승계잖아요. 등기상에 넘겨받으니까 형식은 무상승계예요. 그러면 무상승계 받은 이 부인께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이건 굉장히 적어요. 기여도에 의한 취득이라 그래서 기여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이라 그래서 취득세는 1.5%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30억에 1.5% 하게 되면 취득세는 대충 얼마 나와요? 3일은 3, 350이 얼마? 4,5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경우에 무상승계는 무상승계인데 이 30억은 무상승계는 받았으나 증여 관계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분할이라는 관계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재산 분할은 증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세는 없다고요? 증여세는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받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받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무상승계예요. 이게 무상승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가 큰일 났느냐?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난 거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부의 세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세습한다 이거지. 그럼 부를 세습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의 순리 아니에요. 자연의 현상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하는 건 자연승계 아니에요? 자연의 현상이죠. 그럼 자연의 현상으로 재산이 자식들에게 넘어간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할까? 많은 세금을 내고 넘기려 할까? 줄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악용을 한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래 중에서 이 거래를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거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요 거래. 뭐냐? 첫째,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비속과 그 다음에 배우자 간에 이 배우자 간에 유상 거래를 하면 우리 취득세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조세 부담을 바로 탈세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동산에 대한 유상 거래는 바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끼리의 유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 취득으로 보라.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대전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왜 증여 취득으로 볼까? 조세 부담을 회피할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직계 존속과 비속을 보겠습니다. 직계 존속은 누구를 말합니까? 존속이 누구예요? 직계 존속. 그렇죠. 잘하셨어요. 우리 앞에 분 제 대답을 잘하시네. 합격이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예.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셔서. 존속은 혈족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비속은 아들, 딸들. 뭐 손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누구죠? 알지 뭐. 뭘 안 물어봐도 알지. 예. 배우자. 이런 관계끼리는 재산을 주고받는 행위가 많고 조세에 바로 포탈을 하고 또는 바로 세금을 악용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누구와의 관계의 거래를 말한다. 이걸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직계 누구와 존속, 비속, 배우자. 그럼 내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일단은 우리 세법은 뭐로 본다? 증여 거래로 보겠다는 거예요. 증여 거래.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증여 거래가 된다면 나와 자식은 존비속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저희 와이프와 장인어른 관계의 거래는? 맞잖아요. 장인과 저희 와이프는 직계 존비속이에요 이게. 그럼 제 딸과 장인어른과의 거래는? 네? 직계 존비속 간의 관계예요. 그럼 나와 장인어른 관계는? 저와 장인어른 관계는 직계간이 아니에요. 그냥 친인척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위들, 처갓집에 있는 사위들은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을 보고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정확하게 호칭을 쓰세요. 빙장어른, 빙모님 이렇게 쓰시든가. 근데 요즘 모든 사람들은 그 호칭을 모르니까 장인어른을 보고 뭐라고 불러? 아버님. 언제부터 자기를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낳았나? 호칭을 잘 써야 돼요. 그런 막대먹은 호칭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호칭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 사대부 집안은 저는 결혼하자마자 반드시 호칭을 정확하게 썼어요. 저는 왜?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장인어른 보고 저는 아빠 그랬어요. 저 어찌됐든 언어를 잘 써라 이 말이야. 잘 써라. 진짜 상것이래 내가.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존비속 간의 거래를 증여 취득으로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양도라고 했을 때의 조세 관계와 그 다음에 증여라고 했을 때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과거에 90억에 사왔던 부동산을 지금 현재 내다 판다면 100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다면 양도에서 얻은 소득은 대충 얼마? 10억.
이 10억이 남는 상태에서 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양도했다고 치면 어떻게, 매매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는 요 10억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대충 계산하면 3억 정도 나와요. 얼마 나와요? 3억.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바로 취득자 아들은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증여세 부담은 있고 없고? 없고, 증여세가 아니고 그냥 아들은 무슨 세만 내면 돼?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는 대충 얼마가 나올까? 100억짜리를 받은 거니까 100억 취득이니까 취득세는 대충 계산하면은 증여 취득이 아니라 유상 취득이니까 얼마? 4% 계산하면 100억이니까 얼마? 4억 정도 취득세를 내면 돼. 그럼 이 집구석은 100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쓰는 바람에 아들에게 취득세 얼마와 4억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아버지 얼마와 3억, 이런 식으로 과세가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거래를 뒤집어서 당신이 아무리 등기부에다가 매매로 썼다 할지라도 이것이 증여로 볼 때는 어떻게 돼버리느냐?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일단의 100억짜리 부동산을 아들한테 뭐 한 것이니, 증여했으니 당신은 양도가 아니니까 양도세 내들 말고 그 대신에 아들에게 첫째 무슨 세와? 취득세와. 그럼 취득세는, 증여 취득은 아까 3.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00억에 3.5% 하면은 금액이 얼마다? 3억 5천만 원의 취득세 하고, 그 대신에 당신 아들에게 조세 수입으로서 날로 드셨으니 증여세 얼마를? 증여세를 얼마? 40억을 부과한다. 그럼 양도로 봤을 때 조세 수입의 합계는 얼마? 7억이고, 증여로 봤을 때는 양도세 대신에 증여세가 얼마가 있으므로 40억. 그 다음에 취득세 얼마? 3억 5천. 그러면 4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가나 관공서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보고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더 세수 확보가 커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국세인 증여세는 국가에서는 웃고 지자체에서는 울어 안 울어? 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지자체에서는 얼마 받을 취득세를 얼마로 되고? 3억 5천. 그래서 지자체는 좀 손해본 듯 하더라도 전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토탈로 본다면 증여 취득이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래서 증여로 뭐한다? 취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증여 취득으로. 일단 원칙이 증여 취득이야. 근데 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알았다. 취득세는 좀 덜 내더라도, 아니 취득세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를 덜 낼 방법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100억짜리 부동산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기면서 어떻게 하느냐? 채무 인수한다. 무슨 인수한다? 100억짜리 주면서 채무 인수. 채무 인수는 뭐냐?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이걸 증여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무슨 증여?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빚을 안고 증여해 준다. 부담부 증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100억을 넘기면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이리 와라. 증여세를 우리 안 내도록 하자. 그래서 너와 나에게 계약서를 쓰자. 뭐 채권 채무 계약서. 애비가 너한테 과거에 100억 빌린 걸로 하고, 얼마 빌린 걸로? 100억 빌린 것으로 하고 빚 대신에 준 것으로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증여세가 문제가 돼버려요. 이 증여세는 날로 드신 재산을 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의 총액은 얼마고? 100억이고 채무 인수액이 얼마고? 100억이면 빼버리면 증여재산은 한 푼도 없어요. 이런 결과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가 돼도, 무슨 증여가 돼도? 부담부 증여가 돼도 채무 인수액은 있고 없고 없는 것으로 보고 전체를 다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빚을 안 왔단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직계 존비속 배우자 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증여 취득으로 본다는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증여 취득으로 본다 할지라도, 다시 무슨 취득으로 본다 할지라도? 증여 취득으로 본다 할지라도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유상거래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 농지를, 아들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버지 농지 사서 지목 변경해서 아파트 지역 분양할 목적으로 실제 사업상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될 때는, 다시 무슨 사실이 입증될 때?
객관적 사실이 입증이 될 때는 위에 있는 매매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객관적 사실 입증이라는 것은 증여 취득으로 보되 객관적 사실의 입증이라는 것은 어떤 거래만 입증해 주느냐, 입증된 것으로 보느냐, 첫째 공매 방식이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파산 선고, 그 다음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교환, 그 다음에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 그래서 공파 등대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무슨 등대? 공파 등대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은 유상거래로 인정, 위에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 그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자. 우리가 취득의 방법 중에서 취득은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취득의 방법 중에서 직계, 존, 비속, 배우자 간의 유상거래는 일단 과세관청은 뭔 취득으로 인지하고 증여취득 인지하고 그건 무슨 세하고 취득세, 증여세 부과하겠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반증되는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네 가지 시작. 공파 등대. 다시 한번 시작. 공파 등대. 앞으로 이 공파 등대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장에 갈 때까지 한 1000번을 얘기할 겁니다. 1000번을. 공파 등대는 무슨 파? 다시 한번 무슨 등대? 공파 등대는 다시 한번 무슨 등대는? 공파 등대는 다시 한번 무슨 등대? 공파 등대. 다시 한번 무슨 등대? 공파 등대는 무슨 거래로 인정한다? 유상거래 인정이. 공파 등대는 앞으로 몇 번 얘기한다? 이제 995번 남았습니다. 벌써 5번 한 거예요. 방금 전에 했잖아요. 공파 등대. 이제 995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십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머리가 지금 복잡할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아직은 이 내용은 너무나 밑바닥에 있는 기본 이론이라는 걸 아세요. 지금은 복잡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다는 걸 느끼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교문을 들어갔을 때, 어머니 손잡고 들어갔을 때 담장이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학교 담장, 저렇게 높은 담장 안에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나이대에 가서 초등학교 한번 다시 가보세요. 그 담장의 길이는 변화가 있고 없고? 없는데 바로 배꼽밖에 안 와요. 지금 그 소리는 모를 때는, 앞이 캄캄할 때는 그렇게 높고 깊은 학문들이 성장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낮은 부분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막 그냥 뭐예요? 막 직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머리를 빨리 깨야 돼요. 이제 드디어 한 열흘 지나니까 머릿속이 헷갈려 안 헷갈려? 혼동이 되죠. 이제 드디어 조금씩 지능성 IQ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행위지 나쁜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보겠습니다.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무슨 취득이요? 간주. 이것도 취득이나 같이 처리하라. 근데 이 간주 취득은 조금 아리까리 얼레꼴리리 취득이라 그래서 취득세가 2%밖에 안 돼요. 싸게 가요. 싸게. 그러면 간주 취득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있을까? 토지의 지목 변경이 있다. 지목을 변경했을 때 증간가액이 있다면 증간가액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과세 형평성이 있다 이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주 취득은요, 현재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뭐 하느냐? 첫째 바로 개수한다. 개수. 그러면 개수라고 하는 건 성격상 대수선할 수 있고, 대수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딸린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딸린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증간가액이 있다면 증간가액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간주 취득은 뭐가 있냐? 총 4가지 중에서 세 번째 간주 취득은 차량 등의, 자동차 이런 거예요. 차량 등의 종류 변경으로, 종류 변경 좀 이따 설명합니다. 종류 변경으로 증간가액이 있다면 역시 취득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직접 취득은 아니지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과점 주주는 그 법인의 지배권을 가졌으니까 법인 소유 부동산을 바로 취득한 거나 진배 없다. 이 4가지가 있는데 요것은 바로 기본서 할 때 하고 1, 2, 3번을 설명코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목 변경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요. 자, 토지 지목을 변경한다. 어떤 상황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입니다. 땅입니다. 토지 지목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갑이라는 자가 등장인물 갑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토지상의 지목이 임야였습니다. 임야를 1억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1억 주고 취득해서 이미 취득세를 내었을까 안 내었을까? 과거 이미 사건이니까 이미 취득세를 냈다 안 냈다? 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임야를 취득했을 때요, 이 지역이 지비 지역이래. 지비가 이제 배울 거예요. 이 지비 지역이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법에 이게 무슨 벨트요? 그럼 그린벨트에서는 사실상 임야가 자연 보존 그대로 해야지 개발이 어렵다? 쉽다? 개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사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재수가 참 좋았어요. 그린벨트가 지정이 해지됐습니다. 뭐 됐다? 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제라고 썼어요? 해지라고 썼어요? 해지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우리 심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거예요. 해지와 해제의 차이. 자,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결혼 끝내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혼인 결혼 해지라고 그래. 해지.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맞고 안 맞고, 이후서부터는 아니다. 이걸 해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제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처음부터 결혼이 잘못되었으니 무효 처리돼서 호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해제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벨트가 쳐져 있다가 벨트가 지금부터 아니다 뭐 해야 된다? 해지. 그 다음에 원래 벨트가 잘못 지정된 것이다. 지정 취소한다. 이걸 뭐요? 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풀린 건 똑같은 거죠. 벨트가 해제돼서 요 임야를 바로 판다면 그냥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토목공사해서 대지 조성해서 파는 것이 더 부가가치가 클까요? 토지 조성해서 파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임야를 갖다가 1억에 산 임야를 택지 조성을 위해서 시공사를 불렀습니다. 시공사. 나를 대신해서 공사, 토목공사 해주는 사람. 그때 토목공사는 그 시공사가 무슨 비용 변경 허가 비용 막 해가지고 총 공사비가 뭐 자재비 다 해서 5천만 원을 달래요. 얼마 달래? 토목공사는데 5천만 원을 달래. 그러면 허라! 알았다 줄게. 그래서 이제 지목 변경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바로 성토도 하고, 성토라는 것은 뭐예요? 흙도 메꾸고, 그 다음에 그 임야에 있는 거 바로 요런 거 다 없애고, 요런 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이쁜 화초들도 캐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건 뭐고? 바위 캐내고, 암석도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평탄 작업도 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형질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바로 공사가 준공됐다는 겁니다. 뭐가 됐다? 준공. 그리고 토목공사비 5천만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공사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공됐으면 이제 요것을 바로 공부상에, 다시 무슨 상에? 공부상. 공부는 바로 토지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토지대장 처음에 무슨 대장이었다가 임야대장이었다가 뭐로? 토지대장으로 이기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바로 공부상에 바꾸고 사실상의 변경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공부상은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바뀌면 되니까. 그럼 이 경우에 지목공법 변경에서 토목공사비가 5천이 들어갔다면 5천의 증가분이 추가로 투입됐으니 나는 대지를 가질 때까지 내 돈이 총 얼마 들어갔다?
1억 5천이 들어갔다. 그럼 1억 5천이 들어간 투입 원가가 있으면 1억 가지고는 과거 취득세를 냈고 안 냈고? 냈고. 그러면 대지 조성 사업으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분이 얼마 발생했어요?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은 요거 가지고 증가분 가지고 무슨 세를 내라? 취득세 약 한 2%니까 얼마? 100만 원 정도 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리하자. 토지의 지목을, 다시 토지의 무엇을? 지목을 사실상 변경이 됐을 때 변경된 경우는 전체 땅값으로 다시 취득세를 매긴다 아니면 증가분 가지고 매긴다. 증가분.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의 답이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면 어떡할래요? 사실상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전체 토지 가격으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뭐만 가지고? 증가분. 거기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내용만 이해했다면 고를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툭툭 던져주면 틀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는 기초반입니다. 이 기초가 이 정도예요. 기초가. 기초에서 어느 정도 기본 과정을 바로 뼈를 추려놔야 나중에 기본 과정이 쉬워지는 거예요. 기초 과정에서 기초만 달랑달랑 승계취득하면 취득세 냅니다. 원시도 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나중에 기초반에 그 기본서 반에 가서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래서 지금 미리 조금씩 체계를 다져놔야 나중에 시험장 갈 때쯤 돼서 문제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살짝 공부하지 마시고 내용은 정확하게 판단하되 기억하지는 마세요. 기억 안 해도 돼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은 기억은 내가 책임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복습도 조금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지목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수입니다. 개수는 대수선 크게 고칩니다. 딸린 시설, 엘리베이터 시설 이런 걸 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증가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내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인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로서 이미 과거에 취득에 취득세 낸 거예요. 얼마냐? 10억에 취득해 가지고 취득세 이미 다 냈던 거예요. 이 건물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은 7층인데 7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그럼 7층이나 5층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사무실이 임대가 잘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저 같은 놈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아예 건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예 그냥 문 앞에서 그냥 포기하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 회사를 물어본 거예요. 설치회를 찾아서. 야 이거 엘리베이터 이거 다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 공사 견적 뽑아와라.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하는데 바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 설치해라.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서 건축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를 했다면 이 엘리베이터는 독립된 물건입니까? 아니면 종속된 물건입니까? 아까 그랬죠. 여기 갑니다. 종물은 어디에 귀속하라? 네, 종물은 주에 귀속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취득세를 추가로 내는데 개수 후에 전체 건물 가격을 하지 말고 무슨 금액 가지고? 증가는 얼마? 5천만 원 가지고 취득세 부과하라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건축물을 개수했을 땐 전체 건물 가격 10억 5천 가지고 한다 아니면 5천 증가금 금액으로 한다. 증가 금액 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이 종류 변경은 자동차니까 그냥 말로 들으세요. 자, 어떤 자동차 회사에 똑같은 차종이고 똑같은 시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틱으로 사서 2천만 원에 사서 취득세를 냈고 근데 똑같은 차인데 어떤 사람은 오토 미션으로 샀어요. 그랬더니 2,3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2,300 가지고 취득세를 냅니다. 그럼 다시 또 나중에 스틱을 산 자가 불편해. 그래서 1급 자동차 정비 회사에 가서 이거 뭘로 바꿔주시오? 오토로 교체하자. 이것이 바로 미션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0만 원의 개조비가 들어갔다면 이제 똑같은 가격에 얼마가 된 거예요? 아까 오토와 지금 오토는 같아졌죠. 같은 가격이 2,300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얼마 가지고 냈고 스틱 산 사람은 2,000 가지고 취득세 냈고 이 사람은 2,300 다 가지고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다면 이 사람에게
2천만 원 그대로 부과한 것으로 종결시키면 과세 형평성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종류 변경으로 인한 증가 금액도 무슨 세를 낸다? 취득세를 내라. 그럼 여기서는 얼마 가지고? 300 추가 들어간 경비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업그레이드 취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업그레이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업취득이 되어도 증가분 취득세 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걱정하고 있냐면 세상에 별 걱정 다 하더라고. 아, 선생님, 스틱을 사서 오토로 바꾸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러한 비도덕적인 생각을 하시더라고. 스틱을 오토로 바꾸게 되면 그 사실은 과세관청에서는 바뀌었다는 사실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네? 인지하고 있을까 모를까? 인지하고 있어요. 자동차 1급 정비사에서 이런 주요 구조부가 교체가 되면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를 출고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고쳐 출고하기 전에 미션이 뭐가 됐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등록소에 연락을 하게 되고 연락 안 하면 그 정비업소 문 닫아야 됩니다. 이해하셨냐고요? 네. 연락을 하게 되고 그 미션 변경이 있는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자료받아서 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취득세 뭐 하도록? 신고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서 신고 안 하면 뭐라고 그래? 아, 왜 안 했냐 가지고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취득세는 무슨 납부 원칙인데 신고는 이렇게 안 한 사람들은 고지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과세 사건은 구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사건 사고는 이미 과세관청은 인지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공부하셔야 돼요. 모르겠지. 띠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는 세포 공부하지 말고 집에 가 쉬세요. 그냥 1년 내내 공부하지 마시고 4번 하나만 찍어. 그래가지고 2개 맞고 이렇게 끝내고 그런 게 제일 속 편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취득, 이것은 바로 이제 후위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제 종류 변경이 뭔지 아셨죠? 그런 것들이다. 그럼 다 같이 책을 가지고 밑줄 긋습니다. 다 같이 456페이지 가보자. 거기 456페이지 가시면 취득의 개념과 취득의 시기 네모 3번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쭉 내려가면 양괄호 1번에 일반적인 취득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취득은 동그라미 1번 무슨 취득? 승계 취득에도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옆에 페이지 가시면 아니 밑에 가시면 니은 무상승계 무상승계 취득해도 바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 기부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는 무상승계로 보라. 등이 있다. 등은 뭐 재산분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서 457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충칸을 보셔야 합니다. 보충. 거기에 보충칸을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 부담부 증여가 있더라도 채무 인수액도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뭘로 본다? 증여 취득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는 유상거래 인정해줄게 이런 거. 어떤 사건에 네 가지를 말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다 같이 어떤 게 공매로 거래되거나 파산 선고에 따라 거래되거나 파산 아버지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재단에 기속된 재산을 공매 처분할 때 직접 가서 아들이 경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정상적인 거래를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이런 것까지 증여 취득의 거래는 볼 수 없다 이거지. 따라서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이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뭐가 됐을 때? 교환. 등기 등록 요하는 재산의 교환 등. 그 다음에 4번에 바로 그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됐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파 등대는 유상거래 인정 안 인정? 인정. 다시 한번 무슨 등대 시작. 공파 등대. 다시 한번 시작. 공파 등대. 무슨 등대? 왜 쪽판지 양판지 뭐 그 등대 그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유상거래 인정. 쪽파라 그래서 미안해. 공파 등대. 또 공파 등대 하니까 아우 선생님 지겨워요. 그만했으면 좋겠대. 이 지겨움이 여러분들을 크게 구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무슨 등대? 공파 등대.
그 다음에 밑에 원시 취득 가자. 원시 취득은 토지 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들 건물을 건축한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 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의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밑줄 긋자. 사실상 변경 밑줄 그지고 실제 변경이 성토가 돼야 되고 실제 변경이 일어나야 돼. 증가 금액은 취득세 내라. 그 다음에 넘기시고 건축물의 개수 밑줄 그시고 개수 차량의 종류 변경 밑줄만 그어요. 그 다음에 과점 주주 주식이라. 그래서 지배권도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낸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밑에 나가면 취득의 시기가 나옵니다. 이 취득의 시기는 잠시 후에 들어갈 겁니다. 휴식하세요.